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당시 자리에서 2019년 1월 그 자리에서 북한에 돈 한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에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 대표가 통화해서 고맙다고 얘기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 진술 혹은 김성태 전 회장 이 주장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주장 같은데요. 이게 너무 조금 너무 이게 억지로 뭔가를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검찰의 주장들이 좀 눈물겹긴 합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은 뭐 증언이 바뀌는 건 있습니다. 워낙 검찰의 이 수사들이 대장동도 증언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로 왔고 성남FC도 불송치 결정된 게 어떤 뭐 증언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또 수사가 이재명 대표로 왔고요. 이 자체도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왔는데 변호사비 대답하니까 대북 송금 와서 지금 증언이 하나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통화해서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 앞뒤가 대북 송금에 대한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고맙다고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가지 이런 큰 대북 송금에 대한 500만 달러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경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를 이재명 지사와 어떤 직통전화도 없을까요?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줘서 술자리에서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관성 상식적으로 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주축으로 본인이 중국까지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 부분들을 그러니까 경기도가 북한과 하는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 얘기는 또 잠시 뒤에 할 텐데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잘 이화영 지사가 진행됐던 부분들에서 단순하게 그냥 옆에서 바꿔주니까 고맙다 한마디 한 거를 지금 이 진술이 어떻게 이게 증거로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들이 너무 좀 눈물겹다. 증거라고 표현하기보단 이런 정황이 나왔다. 정황이고 증언이지만 너무나 이거를 이재명 대표로 짜맞추기 위한 것들이 눈물겹다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짜맞추기다. 뭐 저는 이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기 김성태 전 회장이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진술로 나온 거잖아요.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검찰 진술로 조사에서. 나온 거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지금 그러면 꾸며냈다 뭐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얼굴을 봤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쌍방울 그룹하고 연관이 없더라도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뭐 경기도를 위해서 5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이화영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지사가 그럼 바꿔줘라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훨씬 자연스럽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을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죠. 앞서도 좀 계속 반복을 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분명히 이 대표 관련 진술을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통화하고 고맙다고 얘기까지 들어서 이게 내가 지금 북한에 경기도 대신 돈을 대신 보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이 얘기했던 진술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통화했다는 게 첫 번째 정황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목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 이게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입니다. 아까 서 대변인께서 잠시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해요. 직접 통화도 했고 뭔가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의 교류와 이런 게 좀 돈독해졌으니까 2019년 초와 봄에 쌍방울이 북한의 여러 사업의 비용을 대신 내줬고 또 하나 2019년 말에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경비를 썼다. 이것 또한 김성태 전 회장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배경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그 정상회담의 그 특별 수행단으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하고 최문순 강원지사만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두 사람만 됐냐? 이 박원순 시장은 이제 평양하고 이제 서울하고 교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문순 시장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됐다.
됐어요. 근데 적병 지역은요, 경기도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당시에 이 이재명 지사만 뺐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지사는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 이제 중국에서 열린 그 포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화영 씨가 그거 취소할 테니까 우리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끝내 이 특별수용단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진보 진영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따라가서 하는 게 모양이 좋은데 못 갔잖아요. 남북 관계 주도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주도권을 예.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추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의 부지사도 평화부지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 붙인 이유가 결국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떤 남북 관계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화부지사 이름을 붙였거든요. 예전에는 연정부지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지금 이 북한에서도 이 돈을 받고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500만 달러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비싸니까 300만 달러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등등 했는데 사실은 김성태 씨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씨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본인의 광물 채굴권 등등을 다 나노스라는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 나노스에 대한 이 주가가 엄청나게 뜁니다. 수천억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사실 본인이 본 이익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대북 사업 관련된 이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한 것에 대한 투자도 하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김성태 회장이 저 거액 800만 달러를 북한에다 넘긴 겁니다. 대략 알려지기로는 800만 달러 중에 북한에 그 돈을 넘긴 800만 달러 중에 대략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 북한 방북을 위한 경비로 썼다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과 진술이거든요. 저희가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가요. 2018년과 2019년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 육로로 가고 싶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런 모든 의혹과 사건은 2019년인데 2018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9.19 남북 군사합의 포함해서 2018년에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갔고 이재명 대표가 못 갔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고 실제로 북한 김영철에게 북한을 초청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쌍방으로 대신 북한에 돈을 내줬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쌍방울을 보냈다? 반대로 쓸 것 같은데요. 쌍방울이 본인들의 기업 이익을 위해서 경기도를 이용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인들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예. 당시 18년도 그러니까 9월이죠. 18년도는 남북이 화해 무드가 급속도로 열리면서 당시에 대북 주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요. 당시에 이게 고통이 되거나 경제 협력이 바로 가셔야 되겠다 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쌍방울이 그때 아마 여러 가지를 경기도와 협의를 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18년 11월까지는 방북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경기도가 적경지역이니까 도지사로서 평화협력, 남북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도 주요 책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지자체장으로서 올 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런데 보시면 19년 1월입니다. 이게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되면서 이때부터 냉각기가 가지 않습니까? 예. 이때부터 보면 쌍방울은 그러니까 제가 논리가 안 맞는 게 500만 달러,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인데 하노이 결렬 이후에 19년 11월 또 합니다. 예. 그때는요. 경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대한민국 정부도 그 냉각기를 깰 수 없었고 미국조차도 북한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의 얘기는 결국은 경기도 독자적으로 이 남북 관계를 돌파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300만 달러를 보내든 3천만 달러를 보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불가능했다. 아하.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머릿속에 사업가로서 본인의 개인 생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당시에 스마트팜 사업을 할 때 유엔에서 제재하지 않습니까? 현금 못하게. 그래서 현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리온실 부분을 유엔의 제재의 해제, 면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북한 측하고 보내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행정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기도는 정상적인 법률 하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께서 본인이 이 어떤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쌍방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물 체득이나 나누스의 주가를 튀겨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경기도를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의 기업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 관련성을 이재명 지사로 얹혀서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또 하려고 한다라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의혹이 짙다. 그래서 너무 목적성이 좀 눈물겹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 이 대표 측의 얘기는 2019년 당시 문제 2019년도에 뭐 이재명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까 협조해달라. 방북하려면 고급 외제차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된다. 300만 달러를 전달하기로 합의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걸 경기도 대신 내줬다. 뭐 이게 진술인데 그럼 결국은 불법적으로 통일부 허락도 없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일단 사실이고 그 돈의 성격을 두고 지금 다투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졌을 때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단한 신빙성이 있죠. 기업가가 저렇게 막대한 돈을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덜컥 보내나요? 뭐가 경기도에서 결정이 될지 말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돈을 덜컥 보낸다? 불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는 남북 경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보내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때 노렸던 게 그거죠. 이제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못하는 걸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 원해서 대권 홍보 플랜 가동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대북관계 내가 지금 경기도지사로 뚫어냈다. 지금 그거 원하셨던 거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뭐 용로로 간에 어쩌네 인터뷰도 했었지 않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했던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뒤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 거를 연결고리를 끊는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 김성태 회장이 돈이 저렇게 넘어간 거는 상호 교류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하고 기업가가 누구를 뭐 의사 전달도 없이 일방적으로 돕는다. 이건 거의 뭐 동화 속에서나 있는 얘기지. 그런 거 뭐 동화 속에서의 우랑각시라 그러지만 현실에선 공범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정치적 이득 얻기 위한 이재명 지사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기업가 결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고리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뇌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뇌물을 받았는데 경기도는 속았다. 이건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진술은 얘기는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당시 이재명 지사,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쌍방 김성태 전 회장이 결탁과 유착을 했다. 이게 지금 상식적이다라고 하신 거고. 서로에게 이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다만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 당시에 무슨 대북 관계가 남북 관계가 좋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관계를 경기도가 독재적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 달러를 보낸 것 자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800만 달러를요. 미국도 북한하고 접촉을 못했던 때인데 알겠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또 19년도 정치상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 시절에 재판받으면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꿈꾸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앞에 그 당선 무효형을 벗어나는 그 시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의 오늘 말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줬다. 오늘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그래요?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 대표가 이제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떤 여러 언론 보도나 검찰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소설, 창작 소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다. 근데 이제 어디부터가 어디까지는 맞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오늘 이 대표가 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신작 소설이라고 한다면 소설은 뭐 처음부터 거짓이죠. 픽션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전면적인 부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회장하고 2019년 1월에 그 통화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소설인지 아닌지는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소설인지 여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2019년 1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예. 날짜까지 나오고 기간 나오고 심지어는 김성태 전 회장이 뭐 필리핀에 가서 2019년 7월에 북한의 리호남하고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뭐 300만 달러를 처음에 뭐 500만 달러를 북한에서 요구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300만 달러 정도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까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돼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소설이면 이른바 소설이 아주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글쎄 이런 소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령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글쎄 소설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어렵겠죠. 예. 검찰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있을 것이고 검찰은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서 지금 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 뭐 나중에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그거 한번 보시죠. 계속 보긴 볼 텐데 오늘 소설 얘기가 나와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좀 신병이 바뀌어서 입을 열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였고 전화 통화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다. 뭐 이런저런 두 가지가 오늘 키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구 변호사께 이걸 질문 드리고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김성태 전 회장의 일단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당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내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많은 돈을 전달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줬겠느냐라고 했고 관련 의혹 부인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장동 의혹과도 좀 비슷한 게 뭐 돈 줬다고 하는 사람은 유동규나 남욱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정진상 실장처럼 관련 의혹 모르고 전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검찰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가 진척될 수는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당사자가 얘기할 때보다야 수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맞죠. 근데 사실 상식선으로도 그렇고 800만 달러라는 거액이 100억 넘는데 현일로 그 돈이 사업가가 아무런 담보 장치 없이 약속 없이 그냥 넘어간다. 나노스 주가도 떴는데 이게 뭐 경제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관계가 개미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쌍방울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 실마리는 김성태 회장이 내부에서 이게 된다. 내부 공문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에게 지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돈다발 갈고서 갔잖아요. 이거 뭐 명백한 불법인데도 쌍방울 직원들이 그거를 했던 거는 일반출하려고 중국으로 갔죠. 그렇죠. 쌍방울 직원들이. 예. 그렇죠. 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는 쌍방울이 경기도하고 이 사업이 된다라는 오더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관련자 진술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알려지기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왜 저렇게 큰 돈을 내줬을까 여러 검찰의 여러 의심 지점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측의 오늘 반론 신작 소설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